네, 안녕하세요. 협성정밀기술지원센터 더 퀘스트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삭과 정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황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품의 표면이 좀 거칠어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도 나오고 대충대충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깨끗하게 다듬어야 되고 정밀도도 높아야 되고 그런 그 공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정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순서로 따지면은 황삭 다음에 정삭이 붙는 게 맞고요. 황삭과 정삭이 가공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이유, 바로 정밀도 그리고 가공면의 완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업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황삭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정삭 작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들도 많고요. 예를 들자면은 얇은 판재 같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라든가 가구 쪽, 목재 가구 쪽 같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황정삭을 나눠 가지고 0. 몇 미리, 0.0 몇, 10분의 1, 100분의 1과 같은 그런 소수점 단위의 그런 오차를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정삭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정삭 작업으로 황삭을 건너뛰고 정삭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삭과 정삭 가공면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황삭 같은 경우는 좀 면이 거칠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황정삭을 건너뛰고서 그냥 정삭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황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면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감이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공 후 그 단면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황삭과 정삭을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협성정밀기계 쪽에서 기계와 함께 가장 많이 납품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타입 에디트, 타입 3죠. 타입 에디트에 관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황정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과정, 이런 UI 쪽 이런 아이콘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다른 프로그램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부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겠죠.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황삭과 정삭을 나눠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셔도 황정삭을 쉽게 나눠서 작업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삭과 정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타입에서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사각형은 아크릴 10T의 100에 100짜리 사이즈를 가지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만들 거예요. 바로 요 사이즈, 요 밑에 써있죠. 100에 100, 100에 100 정사각형을 그려놨는데 아크릴 10T 같은 경우, 더구나 투명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가공 후 단면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불바우라고 하죠. 산소 용접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불광을 낸다든가, 혹은 경명기를 이용을 해서 면을 광을 낸다든가, 혹은 면바우 그 광택기 자동차 광택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광택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절단면을 광을 낸다든가 하는 등의 작업으로 단면에 광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장비를 이용을 해서 황삭과 정삭을 한다면 굳이 후공정을 하지 않아도 가공면, 단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광을 낸다든가 면을 이용을 해서 면광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뭐 경명기를 쓴다든가 하면은 황정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광택까지 표현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협성정밀 기계에 달려있는 그 높은 RPM 그 다음 높은 토크를 내는 스핀들은 충분히 웬만큼의 그 광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황정상만 잘하면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손쉽게 생산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그린 이 100의 100 사이즈 황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칠게 그 다음에 대충 가공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100의 100 사이즈 같은 경우 타입 3에서는 옵셋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D자 옵셋, 이 제품 100의 100 사이즈에서 옵셋을 살짝 주는 거예요. 여기서 1mm까지 필요 없습니다. 0.3mm, 0.2mm 이런 식으로 주시고 외곽하고 원본은 놔두시고요. 원본은 놔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본이 원래 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꼭 놔둬야 돼요. 우리는 100에 100이 필요한 거지 요 0.3이 붙어있는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직각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크.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생겼죠. 아래 거는 이 100의 100 사이즈 원래 사이즈고요. 바깥쪽은 옵셋 사방으로 0.3이 붙은 옵셋 100.6에 100.6인 사각형이 하나 더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타입 3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색깔 나누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보고요. 안에 거는 정 사이즈니까 그냥 일반 레드, 라이트 레드와 일반 레드 이렇게 두 가지로 색깔을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야겠죠. 난 어떤 엔드밀로 작업을 할 건지. 나는 이거를 3파이 엔드밀로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외곽선 라이트 레드 선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라이트 레드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냥 3파이 엔드밀로 커팅을 하세요. 3.5로 지금 되어 있으면 요 3파이, 그 다음에 이게 10T라고 해서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9에서 8mm 정도 깊이로 가공을 합니다. 9에서 8mm 왜 그렇게 가공을 하냐면요, 바로 밑에 1, 2mm 정도의 살을 살짝 남겨놓는 거예요. 1, 2mm 정도의 살을 살짝 남겨놓은 상태에서 9에서 8mm 정도를 남겨놓는데 그냥 저는 9mm로 하겠습니다. 3파이 핸드밀로 9T 한 번에 가공 가능하세요. 피드라든가 스핀들 적당히 잘 조정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데 그냥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작업을 할게요. 저희 쪽에서는 두 번 쪽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요. 외곽으로 외부 가공으로 선택을 하시고 뭐 접선이라든가 라운드 각도 이런 부분들 다 빼시고요. 상향과 하향 아시죠? 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상향으로 절삭을 했을 때는 뭐 필름이 안쪽으로 나고, 뭐 하향으로 절삭을 했을 때는 필름이 바깥쪽으로 털이 일어나는 뭐 그런 그 회전 방향, 그 가공의 방향에 따라서 뭐 필름이 일어나는, 그리고 소재가 당겨지고 소재가 밀어지는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9mm로 해갖고 4.5를 주고 OK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하나 생겼죠. 0.3mm씩 곧 0.6mm가 큰 사각형이 가공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정삭으로 마지막에 100의 100 사이즈를 작업을 하실 때는 동일하게 3파이 엔드밀로 작업을 하시고요. 깊이를 10mm를 주시면 되세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10T를 가공한다라고 하면 10mm 주진 않죠. 10.2 혹은 10.1 이런 식으로 완전 관통을 생각을 해서 소수점 단위에 0.1, 0.2, 0.3을 붙여주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mm로 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mm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 가공을 하게 돼요. 그 단계수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부하가 걸리지를 않아요. 0.3mm씩을 까기 때문에 측면에서 걸리는 부하 자체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아있는 살 자체가 1, 2mm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엔드밀이 걸리는 부하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단계를 한 번만 해가지고 한 번에 10mm를 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가능한 건
앞서서 황삭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부하가 그만큼 적게 걸려요. 부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한 번에 10mm를 가공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커팅 나왔죠. 이거는 바로 황삭, 요거는 정삭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단면을 간단하게 그리자면요. 황삭과 정삭, 이 단면을 생각을 해서 한번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눈에 이제 잘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좀 두껍게 그렸습니다. 실제 여기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은 황삭을 가정을 해서 100.6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100, 정삭인 100으로 그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파란색은 엔드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황삭 바로 0.3mm, 연두색에서 0.3mm가 떨어져 있는 바로 요 붉은색 선이 바로 이 황삭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 황삭을 9mm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바로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1mm 정도의 살이 남아요. 그리고 요 중간 사이에는 0.3mm의 살이 남고요. 황삭으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얘가 엔드밀이 삥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1mm 정도 살이 남아있고 이 측면에는 0.3mm가 남아있고 이렇게 도는 걸 황삭으로 보시면 되세요. 평면적인 가공으로는 2차원적인 가공이죠. 정삭으로 작업을 하면 이게 엔드밀이라고 쳤을 때 얘가 원래 연두색에 있는 공간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요 적색,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여기 안쪽에 지금 뒤어있는 연두색과 요 사이 0.3mm만큼을 이 엔드밀이 가공을 하고 지나가요. 0.3mm만 쭉. 그 다음에 요 아래까지 절단을 해요. 10mm만큼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면 가공이 끝나요. 그 과정이 바로 정삭이에요. 2차원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엔드밀 자체가 부하가 좀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자체가 나눠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윗면과 이 아랫면의 가공면 자체가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얘를 1단계 여기서 한 바퀴 돌고 한번 그 다음에 10mm만큼 내려와서 2단계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면 바로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위치쯤 중간쯤 되겠죠. 이 위치에 미세한 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삭을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관통을 해서 한 바퀴씩 돌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2차원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2D 가공할 때. 물론 뭐 3D 가공하거나 뭐 입체 가공할 때는 여러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죠. 정삭도. 그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100에 100이라는 사이즈로 바로 요 검정색 요 지금 레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100에 100 사이즈로 정확하게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단면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냐, 굉장히 광이 나요. 제가 뭐 수치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뭐 제 감으로만 보자면 한 7-80% 이상 광이 난다고 저는 단면의 광이 그만큼 난다라고 투명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만약에 10T를 한 번에 100에 100을 한 번에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투명도 자체가 뭐 30%, 50%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황정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한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엔드밀을 바꿔보셔도 되세요. 흔히 생각하는 그 경면기라는 게 있어요. 뭐 말 그대로 경면, 유리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면을 맨질맨질하게 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면기에는 인조 다이아가 달려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어서 그 인조 다이아몬드가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면을 미세하게 깎아냅니다. 그러면 그 가공 단면 자체가 투명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핀들 자체가 RPM 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정삭 작업하실 때 인조 다이아가 달려있는 경면용 엔드밀을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다이아몬드 코팅된 거를 쓰셔도 웬만큼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삭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경면기 뺨치는 그런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삭 같은 경우는 좀 RPM을 좀 높게 쓰는 편으로 보시면 되세요. 면 자체를 좀 깨끗하게 뽑기 때문에
면에 결도 없어야 되고 면에 광택도 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RPM 수를 좀 높여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수지 계열은 열이 받으면 녹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엔드밀 자체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합니다. 껌이 열이 높은 환경에서 실온이 높은 경우에 껌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쭉쭉 늘어나는데 한겨울에 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렇게 툭툭 끊어지죠. 껌은 플라스틱 똑같아요. 수지 계열도 똑같아요. 열을 받으면 늘어납니다. 늘어지고 찌들고. 하지만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깨끗하게 절단이 돼요. 그래서 냉각이 중요해요. 그건 수지뿐만 아니라 아크릴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모든 소재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황삭과 정삭을 나눠갖고 작업을 하시면 좀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삭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 rpm에서 4만 rpm까지 rpm대를 좀 높여서 작업을 하고요. 얼마 전에 엔드밀 업체 쪽 그 엔드밀 그 제작을 하는 업체 공장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그 엔드밀이 말려 있는 그 각도가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면이 광이 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금 전에는 요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갖고 황정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엔드밀의 지름을 이용을 해서 황삭과 정삭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두색으로 바꿔서 실제 기계는 이 연두색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바로 이 엔드밀 센터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대충 한번 맞춰볼게요. 이 상태에서 엔드밀이 얘가 윙 하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보시면은 이 면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100에 100이 나와요. 외곽을 돌았을 때.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이 연두색 선 대신에 바로 요거였죠. 3이 아니라 3.5로 내보내 볼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리기 때문에 지금 요 제가 바꿨다라고 해서 여기서 표시는 안 되겠지만 3.5예요. 3.5라고 하면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103.5 넣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건 3파이예요. 근데 여기다가 3.5를 넣어놨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기계는 이 파란 선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3파이 엔드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쯤에 있게 되죠. 그러면 요만큼이 떠요. 지금 이 공간만큼. 이 공간만큼 떴다는 얘기는 좀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한 거가 똑같아요. 제가 0.25mm니까 딱 맞죠. 지금 여기에. 그렇게 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옵셋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작업 자체는 워낙 그 작업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지금 타입 3에는 딱 특화된 방법으로는 바로 이 옵셋으로 해서 색깔을 나눠서 황삭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삭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가공으로 보내기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으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얘는 프로그램을 속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속이고 기계를 속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는 3파이 엔드밀을 껴놨지만 프로그램 상에서 3.5mm라고 내서 요 아래 공간만큼의 옵셋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황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3파이 엔드밀을 선택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내보내면 바로 이 연두색 경로죠. 이 경로대로 한 바퀴 돌면 바로 정삭이 되는 이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정삭이 되는 공정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 가지 예를 또 드렸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결국엔 엔지니어거든요. 고객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그 법칙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환경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환경에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틀이 좀 잡혀 있어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을 해드린 내용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요. 다양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교육 자료 준비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